뒷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1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정당의 해석 정의를 비례적이지 못한다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다수 대표제와는 달리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 대표제에 비해 사표의 발생이 낮아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또 지금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문단을 읽고 1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수 대표제만 실시할 때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1문단 맨 마지막 글을 보면 비례대표제를 사용할 때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다른 건 이제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뒷문단을 바로 가보도록 자, 잠깐만. 1번 단락에 비례대표제 이거 이해되나? 좀 이해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뭐 때문에 비례대표제 된다?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어떨 경우에 비례대표제를 썼을까? 다수 대표제를 사용하면 조금 예를 한번 들어봐라. 예요? 예를 그냥 간단하게. 만약 대통령을 뽑는다 치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생각만 들으세요. 국회의원을 뽑는다 치면 다수 대표제는 사표가 그냥 한 사람 투표해서 많이 그냥 투표하거나 좀 인원을 채용해서 투표를 하면 다수 대표제는 이제 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많이 표가 많은 사람이 채택이 되는데 비례 대표제는 그런 다수 대표제와는 달리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로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동영아 이게 와닿느나? 아니요. 자, 아니 봐봐. 우리가 국회의원 우리가 지금 300석이거든 우리나라가. 네. 300석인데 다수 대표제 다수 이제 우리가 진주에 국회의원 몇 명 뽑네? 우리가 한 35만 명 정도 되거든 인구가. 그래서 국회의원 2명을 뽑습니다. 값도 얼고 해가지고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35만 명인데 한 20만 명이 투표를 하면 생각해봐. 근데 A 정당하고 B 정당의 후보가 나섰는데 한 표 사이로 A 정당의 후보가 선출이 돼. 이거는 뭐야? 다수 투표제야. 한 표로 차이 나면 다수 투표제는 선출이 되는 거야. 그러면 B 정당은 좀 억울하잖아. 그치? 그래서 20만인데 한 사람은 10만 한 표, 한 사람은 뭐 99,990표를 받았잖아. 그래? 그럼 9,990표를 99표를 던진 사람의 표는 뭐가 돼버려? 무효표가 4표가 돼버려. 죽은 표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나오는데 비례대표제는 뭐냐 하면 자 진주에서 예를 들어서 A 정당이 한 표차를 이겼어. 또 마산에서도 한 표차를 이겼어. 부산에서도 한 표차를 이겼어. 그러면 A 정당이 다 국회의원이 되지. 그러니까 B 정당은 좀 억울하잖아. 표는 많이 받았는데 한 표 차이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뭐라고 그러고 비례대표제야. 무슨 말이냐면 비례대표제는 표 차이 한 표만 더 받으면 선출되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제는 뭐라고 하냐고 뭐 했네 뭐고 정당의 득표율 맞지?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비례적이지 못하다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를 보여. 그러면 다시 말하면 비례대표제는 뭐라고 하냐고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비례하다고 만든 거야. 뭐냐면 비례대표제는 뭐냐면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많으면 어떻네? 비정당에도 그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주는 게 뭐라고 하고 비례대표제야. 그러면 다수대표제에서는 유권자의 표 한 표라도 더 받으면 선출이 되는데 비례대표제는 그 한 표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득표율을 봤을 때 비정당의 득표율이 높은 만큼 어때? 의석수를 배분하는 게 뭐라 그러고 비례대표제. 맞잖아. 비정당 입장에서 좀 억울하잖아.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비례대표제다. 조금 와닿나? 되게 맞나? 오케이. 그 다음. 이번 문단을 보면 비례대표제는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거나 전체 의석을 일부러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비례대표제는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한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수의 후보 명부를 정당이 제출하여 유권자는 후보 명부를 보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된다.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최대 잔여 방식과 최고 평등 방식이 대표적이고 기표 방식으로는 범주 투표 방식과 선호 투표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번 문단을 보고 1번에서 일단 2번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에서 각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한 인원보다 많은 후보 명부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문장의 세 번째 줄을 보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수가 같거나 적은 수의 후보 명부를 정당이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후보 명부가 아니라 같거나 적은 후보 명부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으로 바로 답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번 문단을 보고서 5번도 같이 풀 수 있는데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명부를 보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을 보면 적은 수의 유권자 후보 명부를 공천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과 기표 방식과 다양하게 운용된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단을 보고 2번 문제에 기억 이은이 언급되어 있는데 2번 문제에서는 선지들을 보면 그냥 기억 이은이 무엇인지만 소개하고 따로 언급이 막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서는 이번 문제에서 3번 선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억 이은 모두 비례대표제의 유형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1문단에서 보면 비례대표제는 사표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은은 기억과 달리가 아니라 기억 이은 모두라고 고쳐야겠습니다. 좋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문단은 오늘 처음으로 현지 씨가 읽어주세요.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한 표가 갖는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득표수,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활용한다. 최대 잔여 방식은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만큼의 의석을 배분하고 배분되지 않은 의석은 몫의 소수 부분이 큰 정당부터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때 활용되는 기준수에는 헤어 기준수,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 임페리알리 기준수 등이 있다. 헤어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의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 임페리알리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의 2를 더한 값으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이다. 그리고 각 몫의 소수 부분 첫째 자리에서 나누려는 값을 기준수로 정한다. 만약 한 선거구의 의석수가 5석이고 총 유효 투표수가 1000표의 선거구에서 최대 잔여 방식을 적용하면 헤어 기준수는 5분의 1000이라서 200, 하겐바 비쇼프 기준수는 166.66, 167, 임페리알리 기준수는 142.85로 143이 된다. 각각의 기준수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낸 몫이 각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각 정당이 얻은 의석수는 달라진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경우에 따라 정당의 득표율이 정확하게 반영되지는 못하는 제도의 역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최고 평균 방식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지금 3문단에서 최대 잔여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최대 잔여 방식은 득표수를 기준수로 지금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잔여 방식 이 3문단을 보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단에서는 최대 잔여 방식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득표수가 많은 정당의 경우는 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1번을 보면 기준수가 클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내는 몫이 작아지기 때문에 불리하겠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수는 지금 분모이기 때문에 분모가 크면 클수록 몫이 그럼 나누는 수가 더 커지기 때문에 몫이 작아져서 불리하게 된다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3번의 1번 선지가 답이 됩니다. 자, 기준 수분의 득표 이꼴 뭐가 됩니까? 이꼴 해봐라, 이꼴. 네. 이꼴. 동호. 뭐가 기준 수분의 득표고? 최대 의석수. 의석수가 되죠, 의석수. 네. 그러면 선택지에서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내는 몫이 뭐가 되네? 몫이. 의석수잖아. 네. 그죠? 의석수가 분모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의석수는 값은 작아지는 거 맞죠? 네. 1번이 답이 나온 거야. 잘했지? 그 다음. 2번 기준수와 관계없이 총 유효 득표수라 해 있는데 지금 3번 문단에서 각각 3번 문단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로 올라가시면 각각의 기준수로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나누어 잠시만요. 지금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정당이 얻는 의석수는 달라진다 해가지고 기준수가 달라지면 의석수가 달라진다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은 기준수와 관계없이가 틀린 말이 됩니다. 3번 문제는 지금 몫의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최대 증여 방식에는 무슨 간격이 언급되지 않고 이건 나중에 간격 나중에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4번 문제는 방금 읽은 분이 왜 4번이 답이 아닌지. 네, 저요? 예. 소수 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유리하겠군이. 기준수 작아지는 거하고 소수 부분 작아지는 거하고 관계 있나? 아니요. 관계 지을 수 없죠, 그죠? 인간관계 안 맞지? 그다음 5번은 보면 기준수가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내는 몫의 반영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리하겠다 돼 있는데 일단 순서가 달라지는 것은 일단은 정석으로만 배분하고 큰 소수만큼 배분하는 거지 그 득표수를 나누어내는 그 순서랑은 연관이 없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오케이. 3번에 1번이 답이고요. 4번은 여기 가운데가 읽어주세요. 지구 관계 방식은 각 정당의 이효수를 기준수 대신 제수로 나누어 얻은 몫이 큰 순서대로 부가를 배분하는 방식이고 사용한 제수에 따라 공표 방식, 생각의 방식, 수정형 방식 등이 있다. 공표 방식은 제수가 1, 2, 3, 4이다. 생각의 방식은 제수가 1, 3, 5, 7, 9이고 수정형 생각의 방식은 생각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제수가 1.4인 것만 다르고 나머지 제수는 동일하다. 어떤 방식의 제수를 정하더라도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만약 A 정당, B 정당, C 정당이 각각 445표, 290표, 140표를 획득했다는데 공표 방식으로 의석수를 순서 배분한다고 가정해서 첫 번째 제수인 1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어 얻은 몫은 각각 485, 250, 141명 좀 더 크게 해라. 가장 큰 값을 가진 A 정당에 먼저 의석을 배분한다. 조금 더 크게. 두 번째 제수인 2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어 얻은 몫은 각각 241.5, 145, 71인데 이 목표를 첫 번째 제수인 1로 나누어 얻은 목 중에서 이미 의석 배분에 활용된 몫을 제외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4문단의 예시를 지금 칠판에 써놨는데 지금 이게 공트 방식으로 구한 최고 성형 방식인데 이게 만약에 의석수가 3이라고 치고 제가 뽑는다 치면 일단 485랑 290이랑 140 중 가장 큰 숫자는 485이기 때문에 일단 A가 의석을 항상 가지게 되고 485를 제외하고 여기까지 봤을 때 다음으로 큰 수가 290이기 때문에 다음 B가 의석을 갖게 되고 290을 제외하고 여기까지 봤을 때 세 번째로 높은 숫자가 242.5이기 때문에 A가 의석수를 가진다라는 게 동트 방식입니다. 그냥 나중에 문제 풀 때 사용하니까 잠깐 설명을 했고 지금 4문단까지 읽었으면 이제 바로 4네 번째 문제도 바로 풀 수가 있는데 자, 네 번째 준비할 동안에 선생님이 좀 부연 설명하면 이 구조를 보면서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방향성을 놓치면 안 돼.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뭐 했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안에 두 가지 방식 있지? 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하고 또 기표 방식 있지? 그래갖고 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안에 두 개를 이야기했지. 뭐고? 최대 자녀 방식과 최고 평균 방식 있지?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의석 배분하는 방식 중에 첫 번째 뭐? 최대 자녀 방식을 이야기했고 네 번째 단락에서 최고 평균 방식을 이야기했지? 그지? 자, 최대 자녀 방식은 뭐로 나누어? 기준수로 나누어. 최고 평균 방식은 제수로 나누어.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단락에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온단 말이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방법 중에 두 번째 뭐? 기표 방식이 그때부터 나오는 기라.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봐야 돼. 오케이. 자, 해보세요. 지금 네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A, B, C, D, E랑 그 최대 자녀 방식과 최고 평균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의석수가 5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번 문제 가시면 동트 방식의 이게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면 세 번째로 순서로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은 B 정당이다 하는데 그냥 아까 설명한 대로 숫자가 큰 거부터 한다면 500이 먼저 그냥 A 그 다음 500 제외하고 보면 250이 큰으로 두 번째 의석도 A 그리고 이 두 개 제외하고 봤을 때가 큰 숫자가 170이니까 세 번째 의석 B 다섯 번째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큰 숫자가 166.66이니까 또 A가 되고 마지막으로 의석을 받는 숫자가 C가 됩니다. 주현아, 뭔 말인지 알겠나? 이 동트 방식 이해돼? 동트 방식.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학통 느낌 좀 비슷하지, 이제 학통. 배울 때. 그래서 1번이 세 번째 순서가 B라고 하니까 1번 선지 맞는 선지고요. 2번 선지 헤어 기준수 동트 방식에 의해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면 이 정당은 의석을 배분받지 못다 했는데 지금 의석이 5개밖에 없으니까 동트는 여기까지 끝이 나고 A, B, C, D, E를 하면 지금 헤어 기준수 나눈 값에 일단 정수가 A가 2밖에 없으니까 A가 2개를 바로 얻게 되고요. 그 다음 소수 부분이 큰 순서대로 받으니까 다음 큰 수가 B, C, D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헤어에도 E가 없고 동트에도 E가 없기 때문에 이번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A가 왜 2고 B가 왜 1이고 D가 왜 1인지 설명해달라면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이다. 지금 헤어 기준수가 일단은 정수 부분만큼 반영된다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지금 헤어 기준수를 나누어 얻은 값을 보면 A 빼고 썼다 정수가 없는 0.85나 0.75, 0.26, 0.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헤어 기준수가 뭡니까? 값이 뭡니까? 네? 헤어 기준수 값이 뭐야? 값이요. 헤어 기준수가 그 값을 해가지고 숫자로 해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6.5 이거 뭐? 네?
의석수가 총 몇 석이고 다섯 석이고 총 유효 투표수가 1000표면 헤어 기준수는 200이 됩니까? 네. 200 되죠? 그래 200분 이제 출발해서 설명해봐라. 아니 의석수라는 게 헤어 기준수 분의 뭐고 득표수잖아. 네. 그럼 헤어 기준수 분의 뭐고 득표수 해가지고 2.5가 나왔다는 거잖아. 나눈 값이 맞지? 네. 그래, 설명해봐. 지금 이해 못하는 요 시커먼 수들 있다. 일단 헤어 기준 수가 의석수 그자? 의석수를 구해야 될까 헤어 기준 수가 유효 투표수를 이석수로 나눈 값인데 지금 아까 이석수가 지금 5석이고 지금 A에서 보면 이렇게 의석수는 아까 의석수를 구하는 값 그 식이 뭐대? 의석수. 기준수분의 뭡니까? 득표수죠. 그게 의석수제 그자? 네. 그럼 기준수 나왔지? 200. 네. 득표수 나왔지? 500. 맞습니까? 네. 그럼 나누면 뭐고? 값이 2.5가 나왔다는 거잖아. 네. 그럼 2.5인데 왜 두 석을 둬야 되느냐? 그걸 설명해라고. 일단은 최대 전제 방식이 본문에서 정수만큼 반영이 된다 하는데 그렇지. 2.5의 정수는 뭐고? 2요. 이제 그렇게 두 석이라. 그 다음에 0.85가 왜 1석이 되는지 설명해줘. 네, 그리고 정수만큼 반영하고 다음 의석수가 소수가 큰 부분만큼 받는다 했기 때문에 지금 A가 2.5에서 정수 2를 빼면 소수 부분이 0.5입니다. 그래서 여기 5개를 비교해서 큰 수만큼 의석수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의석수가 A에서 2개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남은 의석수는 3개가 되고 큰 소수만큼 일단 먼저 배분을 하면 0.85가 먼저 제일 크니까 B가 되고 그럼 3석 됐고. 네, 그 다음 큰 수가 0.75기 때문에 됐어. 4번째가 C 그 다음 0.6이 크기 때문에 5번째가 이해되나? 동경아, 네. 도쿄, 이해돼? 아니 억지로 이해 그런 건데. 일어서라니. 일어서라. 니는 맞나 캐도 예, 틀리나 캐도 예, 줄까 캐도 예, 안 줄까 캐도 예, 뭐고? 빨갱이가. 현재야, 네. 이해하고 있는지 역질문 해봐, 지금. 이 이름이 동경이거든? 예, 일본의 수도가 동경이잖아. 그래서 나 도쿄 하거든? 예. 참 질문해봐. 이해했는지. 날카로운 질문합니다. 질문? 내가 하죠. 지금 2번까지 했으니까 뭐 3, 4, 5번 중에서 질문해도 있고 그냥 아무 개나. 아, 어. 네. 그럼- 어쨌든 2번은 이 정당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지. 네. 아까 동태 방식이 없었고, 그 다음에 헤어 기준수 방식 그쪽에 했을 때도 뭐고, T까지밖에 안 되잖아. 네. E는 없다, 그자? 그 다음. 서서 딱 뜯어서. 또 5번이 지금 맞는 선지인데 5번이 맞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네, 저 이유. 지금 못 봤어요. 네. 그럼 5번을 지금 바로 설명을 해볼 건데 지금 헤어 기준수에 의해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면 A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해 적은 의석을 배분하면 제도의 역설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효 득표수가 총 유효 득표수가 지금 총 1000표라고 되어 있고 지금 A가 받은 득표수는 500입니다. 그래서 50%다자. 네, 이걸 일단 약분을 하면 그냥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몇 선을 받아야 되나? 원래 2.5선 그제? 네. 정수만 취하니까 0.5가 그제? 차이가 나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뭐고 아까 말했네. 본문에서 정당의 득표율하고 득표율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지. 정당의 득표율은 뭐고 50%잖아. 그럼 의석수도 50%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정수만 차게 되니까 한 사람을 쪼갤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2만 하니까 0.5에 대한 뭐 차이가 생기니까 제도 역설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 서 있어라. 수업 끝날 때까지. 3번 문제를 보면 D정당은 분수 방식에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헤어 기준수에 의석을 배분하는 것과 유리하다 있는데 회원 기준수로 봤을 때 D는 의석수 1개를 가지고 동트 방식으로 봤을 때 지금 D가 없으므로 유리가 아니라 불리하겠군이라고 붙여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4번을 보면 헤어 기준수 혹은 동트 방식에 의해 각 정당이 의석을 배분하면 C 정당 두 방식 모두 동일한 의석수를 배분하겠군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C는 1개겠고 동트도 C가 하나 되기 때문에 둘 다 일석으로 동일한 의석수를 배분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제 5분 단락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 이번 단락은 알겠고요. 민주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히 투표하는 방식이고 선거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이 제시한 후보 명부 가운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범주 투표 방식은 정당에서 후보자 개별 유권자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선호투표 방식은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있는 후보 중에서 유권자가 당선을 원하는 후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직접 선거 원칙이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보는 결국 정당이 제시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자, 둘 다 공통점은 뭐야? 후보를 정당이 제시하지. 네. 유권자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또 차이점은 범주 투표 방식은 뭐 유권자가 어디에 투표하는 거야? 정당. 어떤 사람한테 투표하는 거야? 정당에 투표하는 거야? 정당 정당에 투표하는 거고 선호 투표는 정당이 내세운 후보.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이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5문단을 읽고 그냥 바로 1번을 음. 일단 구했긴 했지만 3, 4번도 구할 수가 있는데 오케이. 다섯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을 보면 잠시만. 개별 유권자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어서 유권자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3번 선지 맞고 4번 선지 다섯 번째 첫 번째 줄 보면 선호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이 제시한 후보 공문 가운데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라 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자, 정당이 제시한 명부의 후보 중에서 손가락으로 가려봐. 가리고 그 빼고 뒤에 읽어봐. 유권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은 맞아 틀려? 네. 틀렸지? 네. 어떤 유권자고? 정당이 제시한 맹부의 후보 중에서지. 그 후보는 정당이 제시하는 거야. 선호투표도 그제?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다 해결됐네. 3번도 됐고 4번도 됐고 마지막 단락 읽고 아까 2번에 약간 좀 미비한 게 남아있대. 마지막 단락 읽어야 되겠네. 자, 해보세요. 6번 문단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유형을 달리할 수 있지만 결국 명부를 작성하는 주체는 정당이기 때문에 유권자와 국회의원 사이 유대가 약해지고 국회의원이 정당의 정책에 구속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만 국회의원을 모두 선출하게 되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약화된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수 대표제의 한계를 구현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전체 국민의 대표라고 보는 대의제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이 문단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일단 2번 문제를 보면 1번에 기억은 니은에 비해 유권자의 국회의원 유대가 강해지게 된다라고 되는데 지금 6문단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유권자 국회의원 사이 유대가 약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진다가 아니라 약화된다고 고치는 게 맞고. 잠깐만. 그 비례대표제는 전국구야, 지역구야?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은 전국구 의원이야, 지역구 의원이야? 전국구야, 전국구. 그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해결하나 안 하나? 안 하지, 그제?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뭐랬네? 뭐랬어? 이 방식으로만 국회의원을 모두 선출하게 돼. 이 방식으로만 국회의원을 모두 선출하는 게 아까 뭐였네? 앞에 뭐였어?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로 선출한 것 같나? 네. 맞죠? 그렇게 돼버리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겠지? 유대관계도 약화되겠지?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번은 방금 설명하신 대로 기업은 이연이 비리 현안을 반영해서 영향력이 약해진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2번이 맞는 선지가 되고 3번하고 설명했고. 4번은 이응은 기업과 달리 대의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다수 대표 지금 비례대표제가 지금 대의제 용문단 마지막 보면 대의제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의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다 어차피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로 고쳐야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선지 보면 기업과 이응 모두 다수 대표제에 비해 국회의원이 정당의 정책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용문단의 두 번째 문장으로 가면 국회의원이 정당의 정책에 구속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자율성이 떨어진다, 없어진다라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면서 2번이 맞는 선지. 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없고 왜 구속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했습니까? 결국 그 후보는 누가 내세운 거야? 정당이 내세운 거지. 그럼 정당한테 잘 보여야 후보가 되겠지. 그제? 그럼 정당에 잘 보여야 후보가 되니까 그 후보는 정당에 구속될 수밖에 없겠지. 맞습니까? 저 헤어 방식, 동트 방식, 헤어 기준 방식에서 이해돼? 오케이. 고생했습니다.